아 욕할 뻔했네. 자, 내가 진짜 고재미 스텝 3 있는 문제 미분으로 푸는 거 다 보여줄게. 알겠어? 근데 오늘 수업 시간에도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딱 진짜 두세 단어만 하면 미분이니까 앞부분. 근데 미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미분 뒤에 있는 것들도 너무 중요해. 미분 됐으면 당연히 적분도 배워야지. 미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거든. 이해했어요? 미적분 잘해보자고. 숙제 내가 최대한 좀 줄여줄 거고, 내가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한번 익히는 과정이니까. 근데 진짜 나만 대수 상중 난이도 문제까지 냈더라고. 다른 선생님들 다 오전에 특강 RPM을 하거든. 대수반이든 뭐든. 경fun도 유형별로 두 문제만 숙제 내주시고 RPM 물론 정석을 따로 또 숙제 내주시고 하지. 근데 아무튼 나도 조금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 익히게끔 해줄 테니까 자, 열심히 잘 해봅시다. 알겠지? 재미있을 거야 분명히. 그런데 이제 숙제를 줄이는 거지 어려운 문제를 안 푸는 건 아니고 나랑 수업 시간에 상중 난이도 문제 많이 풀 거고, 그리고 빠른 풀이법들도 다 알려줄 거니까 잘 정리해 보시고. 일단은 미적분 원 여기 파트는요 대수랑은 좀 많이 달라. 대수랑 연계가 안 돼. 알겠어? 대수랑 연계 안 되고 미적분 원 따로 오는데 이 공통수학 원 개념이 중요한 건 맞아. 공수원이 이런 제일 중요해.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수원이야. 공수원을 잘해야지 대수도 잘하고 미적분 원도 잘해. 알겠지? 그리고 미적분 원을 잘하잖아. 미분을 잘하잖아. 공수원 시험 문제도 다 빨리 풀 수 있어. 스텝 3도 진짜로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특히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자, 일단은 오늘 할 함수의 극한이 뭐냐? 극한이 뭐야? 극한. 우리 한번 극한으로 달려볼까? 이런 말 있잖아. 우리 극한으로 한번 뛰어볼까? 막 그 러너스 하이라는 말 알지? 뛰면 뛸수록 그냥 극한으로 뒤에 딸려볼까? 함수의 극한 배워볼 건데, 자, 이 극한이 뭐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을 우리가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 한없이. 계속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거. 그게 극한이거든. 자, 극한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은 리미트 이렇게 쓰잖아. 리미트 이렇게 쓰지. 맞아요? 한계 이런 뜻이잖아. 극한. 이 리미트라는 약자를 쓸 건데, 리미트 선생님 이렇게 약간 필기체로 쓰거든. 깐진하게. 자, 여러분들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귀찮아가지고. 괜찮아? 여러분들 쓰시고 싶은 대로 쓰면 돼. x가 a로 갈 때 이렇게 쓴단 말이야.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함수가, 오른쪽에는 함수가 나와. 왼쪽에는 리미트가 나오지, 오른쪽에는 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뭔 말이야? x 더하기 3? 치우면은 어떻게? 다시 또 틀면 되지. 말해. 자, x 더하기 3이야. x 더하기 3. x 더하기 3이면은 이제 그러면 전 추워보이래. 자, x 더하기 3이면은 오른쪽에 있는 함수에다가 3을 그냥 집어넣으면 돼. 얘는 문제가 없어요. 얘는 그냥 집어넣으면 돼. 이게 오른쪽에 있는 함수에다가 그냥 3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유리지. 이게 뭔 말이냐면은 3에 가까이 가는 거야.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가까이 간다고. 근데 사실 3은 아니야. 3에 한없이 가까이 가. 내가 이걸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2.9999999999999 3.00000000000000001 이런 느낌. 이해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다 가까이 가는 거야. 괜찮아?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은 3에서. 맞아요? 그럼 3이라고 볼 수 있어? 자, 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얘는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냥 3이라고 보고 3을 집어넣으면 돼. 이해했어요? 문제가 없어요. 3 집어넣었을 때 이게 특별한 값이 뭐 안 나오잖아. 특별한 값이라고 하면은 무한대라든지 뭐 분모가 0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좀 특별한 경우가 이제 다음 글이거든. 이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9, 아니 x제곱 마이너스 9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은 뭘까? 얘는 어떻게 생겨나줄까? x-3, x제곱 마이너스 9 이런 애들.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네들 그려본 적은 처음 보지. 얘네들 유리함수야? 3에서만 맞아. 3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진 않은 함수야. 3을 넣으면은
뭐가 되니까 얘는 이 함수를 내가 그려볼 건데 3을 넣으면은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래프가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3이 아닐 때는 얘들아 약분이 되지. 그냥 y는 x 플러스 3이야. 이해했어요? y는 x 플러스 3인데 분모가 뭐일 때는 3일 때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이해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3인 거지. 여기는 6인 거지.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또 쭉 이어서 나아가는 거지.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야. 지금 다음 함수는. 근데 여기에서 리미트 x를 3으로 보내겠대. 리미트 x를 3으로 보내겠다는 거는 3이 아니야. 여기다가 이걸 fx라고 할게. 이 fx에다가 f3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값이 없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거야. f3은 없는 거야. 이해했어요? 정의되지가 않으니까. 맞아 아니야? 분모의 3을 어떻게 넣어? 근데 극한으로 얘기를 한다면? 극한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y는 fx야. 그러면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라고 하면은 그게 이거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말했지만은 2.9999999 3.000000001 이렇게 한없이 요 뒤집어 쓸 필요 없어. 저기 뒤에 있어.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게 극한이겠지. 맞아요? 이해했어요? 여기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이가 3으로 오른쪽에서 3으로 한없이 가까이가 3.000000001 그때 함수값을 봐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6으로 가까워지고 있지 않아? 이해했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지금 6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 y값이 y값을 얘기해야 돼. y값이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6이라고 하기로 한다는 거야. 6이라고. 이해했어요? 오케이? 왼쪽이랑 오른쪽을 봐봐. 내가 3을 넣는 게 아니야. 이걸 3을 대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2.9를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다 2.9를 대입해봐. 6보다 살짝 작지? 왼쪽에다 대입하면. 오른쪽에다가도 3.1을 대입해봐. 6보다 살짝 크지? 그럼 얘를 극한으로 했으면 6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리미트로 되어 있으면 이 값을 계산하면 6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해했어요? 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괜찮아? 정의를 내린 거야. 정의를. 약속을 한 거. 이해했어요? 6은 아니잖아. 살짝 6보다는 살짝 작고 6보다 살짝 크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뭐라고 하자? 6이라고 하자.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막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거든.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fx는 x는 3에서 6으로 뭐 한다? 괄호 바깥에다가 수렴한다. 뭐라고? fx는 x는 3에서 6으로 이렇게 극한값이 나오지 얘들아. 숫자로 나오잖아. 나오면은 숫자로 나오면은 수렴한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수렴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바로 수렴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해했어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해했어요? 이게 같은 말이야. 수렴한다는 말이 한없이 가까이 가서 딱 나오는 그 숫자 맞아요? 숫자가 딱 나와. 그럼 이제 수렴한다. 6으로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내용은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해줄 거야. x가 a에서 fx가 이제 존재하는 거지, 얘들아.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즉 fx가 x는 a에서 수렴한다고 할 때, 얘들아, 이게 fx가 뭐라고? x는 a에서 수렴한다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리미트 fx가 존재하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지금 처음 볼 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 푸는 거 보면은 쉬워. 예시 들어주는 거 보면 진짜 쉬워. 알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즉 수렴한다는 거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바로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의 값이랑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 값이랑 같아야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여기 a 플러스랑 a 마이너스는 또 뭐냐? 이거는요, 여기에서 지금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이 값 있지, 얘들아.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값. 이 값을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이해했어요? 우극한. 이 값이, 여기 값이 우극한이야. 3보다 살짝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값. 이해했어요? 그래서 3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야.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간다, 이런 식으로. 3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얘는 3에서 왼쪽에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좌극한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좌극한. 3에서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값, 얘는 3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값. 이 두 값이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알겠어? 극한값이 존재한다. 즉 이제 수렴한다. x는 a에서 수렴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아야지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반드시 뭐랑 같아야 된다고?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이해했어요? 극한값이 같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3이 있어요. 이게 4야. 여기는 5야. 자, fx x는 3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얘들아?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윤호야. 우리 윤씨들이 가고 이렇게 둘둘 이렇게 앉았네. 자, 윤씨들 알아. 자, 봉사장님, 자 여기 볼게요. 3으로 간다는 건데 리미트 이게 fx야. 3 마이너스 fx 뭘까 이게? 3에서의 자극한 뭘까? 없어? 아니야, 있어. 3에서의 자극한이잖아. 왼쪽에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2.999를 넣어봐. 2.9를 넣어봐. 몇이야? 점점점 4에 가까워지는 거 보여? 2.9를 넣고요. 다음 2.99를 넣을게요. 점점점 4에 가까워지지. 그럼 얘는 4라고 하기로 한 거야. 이해했어요? 재밌지? 그런데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할 때 fx는 얘는 우극한이잖아. 우극한. 왜? 왜? 3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3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지. 그럼 3.1을 대입해봐. 3.1. 그 다음은 3.01을 대입해봐. 그 다음은 3.001을 대입해봐. 점점점 내가 말을 할수록 하면 할수록 5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보이니? 그럼 얘를 절대로 함수값은 5가 아니지만은 함수값은 여기 지금 보면 4.5래. 4.5. 5라고 하기로 한 거지. 이해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같아 달라? 자극하냐 우극하니? 자극하냐 우극하니 다르지?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안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하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 거야 지연아? 수렴하는 거지? 수렴하지 않는 거지. 이해했어요? 안 웃기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들아 재밌어 안 재밌어? 추워요? 너 이것도 하나 더 받을까? 히터를 틀면 숨이 막혀서 안 돼, 얘들아. 이거 수면가스라고, 수면가스. 그래서 이렇게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가까이 이제 가는 그 값이 자극한이 우극한인데 얘네들이 또 같아야지 뭐가 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같아야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첫 번째로 두 가지를 볼 건데 이걸 볼 거야. 얘 뭐야? 메타야? 얘는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지. 무한대. 맞아요? 그냥 무한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무한대는 숫자야? 얘들아? 재밌는 거 좀 얘기해줘. 무한대는 술까? 무한대는 기호야? 기호긴 하지. 그럼 뭘 의미하는 건데? 네. 양 방향, 양의 방향으로. 그냥 뭐 존나게 큰 수지? 맞잖아. 아니야?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 방향? 어떻게 알았어? 방금 얘 뭐라 얘기했냐? 커지는 거. 무한대는 존나게 큰 수가 아니라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얘들아. 존나게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상태. 이해했어요? 커지고 있는 거. 커지고 있는 게 무한대야, 얘들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마치 일론 머스크의 재산처럼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맞아, 안 돼?
자, 계속 커지고 있는 게 무한대다. 절대로 그냥 커지고 있는 숫자, 큰 숫자가 아니라 커지고 있는 상태. 이해했어요? 자, 큰 숫자가 아니라는 거야. 얘를 뭐라고 한다고 이제? 양의 무한대라고 한다. 양의 무한대. 양이 붙어야 돼. 그럼 음의 무한대도 있다라는 거지. 맞아요? 양의 무한대가 무슨 뜻이다? 큰 수가 아니라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양의 무한대. 무한대는 큰 수가 아니야.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수렴하는 거야? 이 무한대는? 수렴한다고 할 수 있어? 값이 딱 존재해? 3, 4, 7, 8, 뭐 100만 이렇게 존재해? 존재하지 않잖아. 얘 수렴하지 않는 거야. 자,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말이 길잖아. 너무 말이 길잖아. 영어로는 컨버전스라고 해. 수렴한다를. 난 모든 영어를 수학을 다 영어로 공부했으니까 쌤 원서 다 영어거든. 수학과 가면. 그래서 저 영어 진짜 잘해야 돼. 대학 가서 다 영어로 공부해. 물론 저기 있는 지방대학교들은 그런 거 없지만 인서울 나름 곧 들어가면 다 영어로 공부한다고 그러더라. 문과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이제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수렴한다라는 말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냐? 컨버전스의 반대말 영어로는 D를 붙이지. 디버전스라고 다이버전스라고. 근데 얘는 발산한다. 한국말로 뭐라 한다? 발산한다. 발산. 오케이? 왜? 발산력이 생각났어? 발산한다라는 거. 발산. 이해했어요? 발산이 수렴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하는 거잖아. 수렴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 적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했어요? 이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이게 발산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발산한다. 흩어진다 이런 뜻이잖아. 흩어질 산자잖아. 발산. 오케이? 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해. 우리가 어떤 극한값이 나왔는데 무한대가 나왔으면. 얘들아, 그러면 음의 무한대는 뭐야? 음의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음의 무한대야.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이해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 오케이? 뭐 당연한 거니까 좀 이따가도 문제 풀수 나올 거니까 굳이 적진 않아도 되고. 그럼 예시 볼게요. fx가 x분의 1이래 얘들아. fx가 x분의 1이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유리함수를. 여기서도 유리함수 문제가 좀 나와요. 알겠지? 자, 나오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한번 살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뭘까? 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fx는 뭘까?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거 두 개. 자, 무한대로 갈 때 fx 어디로 가는 거야? 얘들아, x가 점점점 커져. 여기다 10 넣어봐. 10분의 1이지. 100 넣어봐. 100분의 1이지. 1000 넣어봐. 1000분의 1이지. 억 넣어봐. 억분의 1이지. 그러면 점점점 커지면 어디 가까워져? 지연아? 어디 가까워져?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봐. 점점점 가까이 가봐. 이 값이 어디 가까워질까? x축이 가까워지지. 그렇지.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할까? 점점점 가까워져. x 정근선이 가까워지니까 그걸 뭐라고 해? 그 값이 y 값이 몇이야? 그럼 그때 0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0 플러스야. 자, 1000 들어가 1000억분의 1. 아니, 억 들어가 1000억 들어가봐. 1000억분의 1. 맞아? 1조 들어가봐. 1조분의 1. 100조 들어가봐. 100조분의 1. 1경 들어가봐. 1경분의 1. 1 무량대수 들어가봐. 1 무량대수 분의 1. 엄청 작아진다고. 맞아요? 엄청 작아진다고. 그럼 그 값을 뭐라고 한다고? 점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 값을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극한값을 취했으면 윤서야 바로 0이라고 한다고. 0. 이해했어요? 점점점 여기 봐봐.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값이 작아지니까 x축 y는 0이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0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0 플러스로 갈 때는 이제 어디로 갈까 얘들아? 0 플러스. 0 플러스로 갈 때는 어디로 가?
일단 이거 이해했어? 0으로 한다는 거? 괜찮아? 0 플러스로 한다는 데는 언제야? 이 값을 넣는다는 거야. 0.1 넣어봐. 0.1. 그러면 10분 10이지 10. 10분의 1분의 1이니까 10이지. 그럼 0.01 넣어봐. 100분의 1분의 1이니까 100 나오지. 0.01 넣어봐. 1000 나와. 0.000001 넣어봐. 0 6개야. 그러면 10만 나와. 10만. 맞아요? 그러면 0.0000 12개면은 1조 나오지. 분의 1이니까 1조 나오잖아. 맞아 아니야? 점점 커지지. 한없이 0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커지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점점 커지니까. 뭐라고? 말해봐. 맞아. 뭐라고? 시연아? 양의 그렇지. 양의 무한대. 대답 어쨌든 시연이 대신 대답해줬어. 양의 무한대 되는 거지. 여기 양의 무한대. 이렇게. 이해했어요? 점점 커져가지고 여기는 양의 무한대 될 거야. 재밌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요. 쌤은 팔자도 이렇게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니 원래는 이렇게 안 썼는데 칠판 판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쁘게 쓰려다 보니까. 자, 아무튼 리미트 fx가 x 0 플러스로 할 때 무한대로가 된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x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할 때, 1 마이너스 아니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fx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단 말이지. 이게 지금 좀 어려워. fx 이게 지금 좀 어려워. 합성함수의 극한이야. 자, 이거 중요하거든. 엄청 중요해. 자, 이게 뭘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값이 뭐야? 인사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봐. 그럼 값이 뭐 나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봐. x 값을 뭐 나와? y 값을 보라고. 그때 y 값 어디 가까워져? y 값이 어디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지. 그럼 0이라 하면 되지? 이해했어요? 근데 얘들아, 이거 합성함수의 극한이 끝난 게 아니야. 극한이 끝난 게 아니라고. 0 마이너스라고 해야 돼. 이게 f의 0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게 원래는 0이지 fx만 있으면. 근데 0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얘들아, 이 표현은 잘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서술에서는 쓰면 안 되는 표현이야. 서술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객관식 풀 때는 이렇게 써야 돼. 잘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해서 하거든? 수학 1등급 반 애들도. 그러니까 0 마이너스라고 쓰고, 어쨌든 그럼 서술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도 알려줄게. f0 마이너스라고 쓰고 그 값은 0이다 라고 하는 거지. 왜? 0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뭐야? 0이긴. 다시 집어넣어. 마이너스 무한대 뜨는 거 보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다 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서술형에서는 어떻게 써야 돼? 서술형에서 쓰려면은 어떻게 써야 돼? 이걸 어떻게 쓰려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0 마이너스로 할 때니까 그냥 fx라고 쓰고 이걸 x가 0 마이너스다 이렇게 써줘야 돼. 이걸 귀찮으니까 이렇게 쓴 거야 그냥. 이해했어요? 오케이? 괜찮아? 또 리미트를 또 여러 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객관식 할 때는 리미트를 계속 쓰면서 할 수는 없잖아.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0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왜 0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0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전에 그냥 0이라고 하기로 했다면서요. 응? 아니 선생님! 왜 화내지 말고. 아까 전에는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할 때는 그냥 6이라고 하기로 했다면서요. 3 플러스로 할 때는 6이라고. 아니 선생님! 3 플러스로 할 때 5라고 하기로 하면서요. 왜 갑자기 5 플러스라고 쓰냐고요. 이 값을요, 만약에 여기서도 봐봐, 잘 봐. 리미트 x가 지금 3 플러스로 갈 때 fx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5가 있어. 여기에 5가 있어. 5일 때 또 구멍 뚫어놨어. 5일 때 구멍 뚫어놓고 5라는 값이 여기 위에 있어. 7.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고, 이러면은 3 플러스일 때 fx를 했잖아 얘들아. 그럼 3 플러스를 넣으면은 3 플러스 넣으면은 5지 5. 맞아 아니야? 5잖아. 5라고 그냥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f5라고 해버리면은 같지 않은데 f5는 지금 7이거든?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게 3 플러스지. 3 플러스라면은 5보다 살짝 위에서 가까워지고 있잖아. 이해했어요?
그럼 극한이 끝난 게 아니니까 5 플러스를 집어넣어야 돼. F에다 5 플러스. 이해했어요? 5 플러스를 집어넣으면은 5보다 살짝 큰 값을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지. 그 값이 예를 들어 6이래. 그럼 여기 6인 거야. 이해했어요? 다시 말할게.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리미트 fx가 3 플러스로 할 때는 그냥 5야. 그냥 5인데 얘는 5를 집어넣으면 안 돼. 극한이 끝난 게 아니니까. 5를 집어넣으면 안 돼. 근데 그냥 fx만 물어보면 5야. 근데 fx를 물어봤으면은 5 플러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5 플러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같지가 않다는 거야. 이거 또 다시 여러 번 설명해 줄까? 지우고 다시 또 정리해 줄 건데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할 때 fx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f를 한 거. 이 친구랑은 얘랑은 다른 거야. 방금 한 게 이제 얘가 이거인 거지. 이 값을 하면은 5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f 단순히 5가 된 거지 여기는. 그럼 영어는 7이겠지. 근데 얘는 다르다니까. 얘는 극한이 딱 끝났어. 끝나니까 5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아직 안 끝났어. 마지막까지 다 하고 끝내는 거야. 그럼 아직 극한이 가고 있는 상태인 거야 얘도. 알겠어? 이런 느낌이 합성함수니까. 아직 여기 바깥에 리미트가 있잖아. 전체적으로 리미트를 해야 돼. 그럼 가고 있는 상태야 아직도. 3 플러스를 했어. 그러면 5에서 지금 살짝 위에서 오고 있잖아. 그럼 y 값이 5가 아니라 5 플러스라고 해야 되나? y 값이 위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오고 있으면요 5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지. 아래에서 오고 있으면 5 플러스라고 하니까 5 플러스가 들어가니까 6이 나오는 거고. 이해했어요? 지금 보니까 5에서 우극한이 6 나오니까 정확한 우극한이 함수값은 7 나오잖아. 재밌지? 미쳐버리겠지 진짜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애쉬 이해하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으면 0이라고 하면은 F0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지금 이 값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게 왜냐면 0보다 살짝 작으니까 0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 그럼 F0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여기지 이거 0. 마이너스 0.00000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는 거. 이해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 또 별표를 쳐야 돼요. 합성함수 이렇게. 그리고 다음 예시 또 들으면서 이거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어차피 이거 지운다. 일단 이해했어요? 이것만 지운다. 여기 다음 예시 또 설명해 줄까? 재밌지? 이해할 수 있어. 처음에 어려워. 이거 내가 말하지만은 여러 번 내가 수업하잖아. 미적분 수업을. 우리 월급에도 이미 미적분 들은 애 있고 나한테 다 처음에 한 번에 이해하는 게 아무도 없어. 이해했어요? 미적분 어려우니까 처음 개념은. 근데 문제 풀 때는 내가 쉽게 만들어줄게 지금. 알겠지?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대요. 마이너스 1이랑 1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1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또 이렇게 가는 거야. 1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이게 fx인데요. 이게 fx예요. y는 fx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생겼어. 이런 함수들을 많이 다룰 거야 이제 미적분에서. y는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대요. 오늘 주태 문제는 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야. 대수 문제 하나 없어요. 재밌죠? 좋죠?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해봐. 주태래 1태 숙제는 항상 얘들아 어떻게 나갈 거냐면 이제부터는 웬만하면은 유형별 세 문제 하자. 그 앞에서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유형별 세 문제인데 거기에 딱 상중난도 문제 있으면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보통 4문제 5문제씩 있잖아. 그럼 뒤에 2문제를 안 하게 되는 거니까 상중난이도 문제를 많이 빠지게 되겠지. 대표 문제를 안 빼고 대표 문제를 하고. 근데 저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은 못 나올 알아. 다음 주 월요일날 수업 없어. 다음 주 월수 수업 없고 우리들 수업하고 금요일 뒤니까 오늘은 숙제 많이 내줘야지. 찍고 싶어. 밖에서 그 다음 주 금요일날 수업 있어요. 오늘 말고 일주일 뒤. 알지? 그리고 정규 수업 시간은 그대로 와야 돼. 다음 주 월수. 방학 아니야. 학원 방학은 3월 초에 있어요. 알아? 3월 초에 있는 거? 학기 시작할 때 방학 있어. 아무튼 몰랐어? 내가 나중에 또 얘기해줄게. 아무튼 열심히 하고 오늘은 숙제 많이 내줄 테니까 많이 해봐. 아니야? 그 다음부터 약속할게. 그 다음부터는 진도 나가지. 그럼 배운 내용에 대한 정석 기본 문제
기본 문제를 풀 거고, 그 기본 문제가 뭐냐면 그 해설이 아래 나와 있는 거 그거랑 RPM에서 유형별 세 문제. 시연아 괜찮지? 유형별 세 문제 괜찮잖아. 아니야? 다 풀래 시연아? 그게 아쉬운 거지. 아니 그건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알겠어? 그래 그렇게만 하자. 알겠지? 괜찮지 시연아? 괜찮잖아. 유형별 세 문제면은 진짜 얼마 안 돼. 한 숙제 절반 낼 거야 이제. 유형별로 6문제씩 7문제씩 있어요. 보면은 그런 유형도 많아. 아무튼 자 이렇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또 봐서 뭐 두 문제 세 문제에서 두 문제 될 수도 있고. 자 앞에서부터 그냥 세 문제 풀면 돼요. 내가 그거 정확하게 숙제 또 알려줄게. 숙제 낼 때. 알겠지? 그래서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빠지는 사람이 시연이밖에 없지. 금요일 특강? 다음 주 금요일에 특강이 있다고. 일주일에 다 쉬는다. 일주일에 다 쉬는다. 아니야. 이틀만 쉬는 거야. 이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소리 질러. 자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지금 얘는 끊김이 없지.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이렇게 끊김이 없다고 하잖아. x는 마이너스 1에서 그러면 연속이라고 한다. 뭐라고? 연속. 이렇게 끊김이 있으면 얘는 뭐야? 그럼 불연속이겠지. 맞아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이해했어요? continuous. 연속. 영어로는 continuous. 연속이야. 자, 근데 영어까지 몰라도 돼, 너희들은. 수학 전공하고 싶으면 알아야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럼 뭐다? 그냥 0이다. 이해했어요? 0이잖아. 문제가 없잖아.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도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도 볼게요. 우극한은 마이너스 0.9, 좌극한은 마이너스 1.1이라고 생각해. 다 같은 값으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0인가? 알겠지? 자, 얘는 fx가 1 플러스로 갈 때, 1 플러스로 갈 때래. 그러면 우극한만 보겠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우극한만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1.1만 봐봐. 몇이야? 지연짱? 몇이야? 아니 윤서짱 몇이야? 윤서짱 몇이야? 어이 몇이냐고. 뭐가요? 이거 1 플러스로 할 때 몇이냐고. 넷플릭스가 몇이냐고요? 몇이야? 아니 1.1을 집어넣으라고 윤서야. 그렇지. 1.1 집어넣으라고. 뭐라는 거 아니야. 1.1 집어넣으라고. 1.1을 집어넣어봐. 1보다 살짝 큰 거 1.1 여기지. 몇이야? 약 몇이야? 1.1 집어넣어봐. 약 몇이야? 마이너스 0.9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니까? 마이너스 0.9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돼. 이해했어요? 극한값이 딱 끝났으니까, 리미트 값이 끝났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0.9999999999999 비둘기야 먹자 9999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 값을 딱 끝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기로 한 거야. 괜찮아? 재밌지? 시연아 재밌지? 시연아 재밌지? 자 시연아 fx야 이번엔 1 마이너스야. 1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을 때지. 일단 리미트 fx가 1 마이너스다 하면 몇이야? 1 마이너스다. 1 마이너스다. 그럼 몇이야? 0.9를 넣어봐. 몇이야? 0.9일 때 함수값 y값 몇이야? 1이지? 이해했어요? 근데 1보다 살짝 작지? 0.9999999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값을 또 집어넣어야 돼. 이게 왜냐면 이것만 있으면은 지연이가 얘기했던 대로 그냥 1이야. 이렇게만 있었으면 리미트가 끝났으니까. 근데 윤서야? 그런데 리미트가 끝나지 않았어. 또 f가 또 있어. 욕한 거 아니야? 이 fx가 또 있다고. 그러면은 얘는 f0.9라고 생각을 해봐. 이해했어요? 서술형만 안 쓰면 돼.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써 그냥. 이해했어요? 그럼 얘 몇이야 얘가? 몇이야? f0.9 0.9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이제 몇이야? 또 0.9를 또 집어넣네. 몇이야 이제는? 1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또 1이 또 0.9를 집어넣는 거니까.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 안 재밌어? 자 얘들아, 이게 분명히 얘기했다. 다르다고 얘기했다. x가 1 마이너스로 할 때 fx를 하고 여기에다가
fx를 하는 거. 이 친구랑은 달라. 이해했어요? 3번이랑 4번이 다르다고. 오케이? 여기 얘네 둘은 다르다는 거에 주의해야 돼. 알겠어? 서로 다르다. 맞지 않다라는 거. 절대. 얘는 이제 극한값을 끝내면 몇인데? 이거를 먼저 해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 몇이야? 윤수야?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 몇이야? 방금 했잖아. 몇이야? 0.9를 집어넣으라고. 함수에다가 x에다 0.9를 집어넣어봐. 몇이야? 그렇지. 1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1이야. 리미트가 끝났으니까 1. 그래서 얘는 f 뭐다? 1 이렇게. f 0.9가 아니라 f1. 그래서 f1을 집어넣어봐. 얘들아 여기 1에 여기 구멍이 색칠이 있지. 몇이야? f1은 0. 이렇게.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지? 이제 좀 이해가 돼? 이제 좀 이해가 돼? 아니야? 좀 많이 헷갈려? 문제 많이 또 풀면서 한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이제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극한의 성질, 리미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4가지 성질이거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그마는 있잖아. 시그마는 그 뭐였어? 더하기 빼기는 분리가 됐지. 호야? 더하기 빼기는 분리가 됐는데 시그마는 뭐가 분리가 안 됐어? 그렇지. 와, 너 기억 잘하는구나. 너 시그마 한지 좀 오래됐을 거 아니야. 그치? 학기 중에 했었으니까. 곱하기 나누기가 분리가 안 되죠. 시그마 보이. 자, 더하기 빼기는 분리가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가 분리가 안 된다고. 시그마 보이? 맞아요? 그러면 리미트도 비슷하겠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랑 있으면 이거를 언제 합칠 수 있냐는 거야. 언제? 하나의 리미트로 합쳐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합쳐주고 싶은 거야. 언제 합쳐질까? 언제? 다 돼요. 다 돼! 다 된다고!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곱하기일 때, 나누기일 때, 싹 다 합쳐지고 분리가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겠어, 윤우야? 딱 주의해야 될 건 느낌 뭐야? 어디야? 얘는 주의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안 되겠지. 왜? 언제? 분모가 0이 될 때 안 되겠지? 이해했어요?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 아니어야 돼. 이럴 조건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거 성립해. 이해했어요? 추가 조건이 있어. 분모가 0이 되면 또 이상해지잖아, 수학에서. 맞아, 아니야? 자,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분리가 다 된다는 거에 대한 증명은 못 해줍니다. 못 해줘요.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있지. 수학 전공했으니까 엡실론 델타라는 그 기술을 써야 되는데 그 대학 가서 배우는 거고 수학을 전공해야지 배워. 공대생도 안 배워. 많이 복잡하고 엄청 어려운 개념이야. 이 극한을 정의내리는 게 이 아주 작은 값을 잡고 또 잡고 잡아가지고 막 하는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거거든. 그게 입실론 델타라고 하는 건데 너희들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봐. 극한의 엄밀한 정의 입실론 델타는 뭐 재밌지. 그걸 이용해서 증명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서도. 알겠지? 이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싹 다 분리가 되고 합쳐집니다. 이렇게 받아줘야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그마랑은 달라. 시그마는 곱하기 나누기는 합쳐지지가 않았어. 분리도 안 됐고.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합쳐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인지 알아?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 단 언제? 그렇지. 너 뭐야? 선행했어? 나 느낌 나지. 근데 극한값이 존재해야지 이게 합쳐지고 분리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무한대랑 이런 게 발산이 나오면 안 돼. 이해했어요?
그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m,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fx 아니지, 뭐가 gx가 n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와야 돼. 이어야지 성립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값이 안 나오면 성립하지가 않아요. 거기서는 그냥 내가 존재라고 썼는데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존재라고 쓰잖아. 나도 똑같이. 얘들아, 여기다가 리미트 x가 1로 할 때 fx랑 gx가 존재. 이해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써주죠. 그리고 자, 다음 할게요. 이제 진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극한의 4가지 계산 방법을 배워볼 거야. 4가지. 이해했어요? 몇 가지? 4가지. 4가지 계산법을 배울 건데 여기다 못하겠다. 여기로 가야지. 첫 번째로는 무슨 꼴이 있냐면 4가지 계산에는 첫 번째 0분의 0꼴이 있어요. 뭐라고? 0분의 0꼴. 응꼴. 이게 아니라 0분의 0꼴이라는 거야. 0분의 0꼴. 극한의 4가지 계산. 0분의 0꼴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0분의 0꼴의 계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요, 딱 이렇게 정해줄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0분의 0꼴 문제를 딱 봤을 때 푸는 방법은 다 2가지다. 오로지 2가지다. 알겠어요? 딱 유일하게 몇 가지? is the 2가지라는 거야. 2가지. 2. 어떻게? 루트가 있냐 없냐로 나눠. 루트가 있을 때, 얘는 루트가 없을 때, 그때의 풀이법이 다 다르다는 거지. 루트가 있을 때는 뭘 해야 된다?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면 돼.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는 분자의 유리화는, 이제는 분자도 유리화할 거야. 알겠어, 유자? 뭐도 유리한다고? 분자도.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하는 거야, 유리화. 알겠지? 분모만 유리화한다는 생각은 여기에서 버려야 돼. 이 단원에서는 분모도 분자도 다 유리화해 줄 거야. 언제? 0분의 0꼴인데 루트가 있으면. 알겠지? 그냥 다 유리화한 게 아니라, 보자마자 다 유리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에서 루트가 있으면 또 다른 꼴이 하나 있거든. 내가 중에서 거기에서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루트가 없으면 뭘 한다? 이거 뭐야? 이응시읒 비읍 히읗. 이게 뭐야? 이응시읒 비읍 히읗. 이게 뭐야? 그렇지. 이게 뭐야? 아 씨발 형! 이게 아니라 미안해 얘들아. 인수분해다. 욕하면 안 돼. 이렇게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하고 뭘 해야 된다? 유리화하고 인수분해하고 뭘 해야 된다? 약분을 해줘야 돼. 하고 약. 자, 그거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 쉬고 이렇게 할게요. 제가 알려줄게. 너는 지금 알려줄게. 15분 쉬는 거야. 15분. 개뿔이야?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하고 15분 쉬고 11시 15분부터 그때 좀 길게 하거든? 12시 50분까지 1시간 25분. 그리고 50분부터 10분 쉬고 1시부터 1시 반까지 테스트를 봐. 4시간 수업이야.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 끝나면은 바로 쉬는 시간 없이 1시 반부터 2시까지 나랑 다시 테스트 오다. 밥 먹을 시간이 아예 안 돼. 아니 15분 지금이야. 지금 빨리 먹고 와.